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고급 수학 2에 나오는 미분방정식 풀이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든 중등이든 수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주제를 어떻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급 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계 미분방정식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미분방정식의 풀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62쪽에서 다룹니다. 62쪽에서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의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시했는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풀이법은 주어진 함수,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를 하나의 급수로서 접근을 합니다. 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또는 몇 급수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 무한차 다항식 또는 급수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수를 결정했죠. 이건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y'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a1 플러스 2a2x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에 대한 또 2차 미분의 2차 미분대로 또 구하면 됩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와 이거를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돈을 하면 이건 어떻게 정돈을 하냐면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됩니다. 정돈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 y는 여기서 정돈한다는 얘기는 요 개수들의 관계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0에다가 어떤 텀 플러스 a1에다가 또 다른 텀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요 앞에 나와 있는 텀은 뭐냐면은 형식이 이런 것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있는 것도 이제 급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한 번 더 쓸게요. 4 팩토리얼 분의 x 4승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나가고요. 자, a1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는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 5승 마이너스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된 이유는 고급 수학 2에서 이 이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쪽수로 말하면은 몇 쪽이냐면 한 54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4쪽에서 테일러 시리즈를 다룹니다. 테일러 시리즈를 다뤄요. 특히 테일러 시리즈 중에서 원점에서의 테일러 시리즈를 우리는 뭐라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맥클라우린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맥클라우린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 맥클라우린 시리즈에 대한 것을 문제로 다룹니다. 즉 주어진 함수 코사인 x를 맥클라우린 시리즈로 표현하시오.
주어진 함수 sin x를 맥클라우린 시리즈로 표현하시오라고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에 해당하는 텀이 바로 이 녀석임을 알 수 있고, 사인에 해당하는 맥클라우린 시리즈가 이 녀석인 것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 y는 적당한 컨스탄트 a0의 코사인 t 플러스 적당한 컨스탄트 a1의 사인 t라고 하는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이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를 이와 같은 맥클라우린 시리즈를 통해서 해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면은 왜 이와 같은 몇 급수 해법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은 교재 순서상으로 그 이전에 맥클라우린 시리즈를 다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몇 급수 해법을 미분방 정식의 테크닉으로 썼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주어진 함수, 몇 급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미분을 과연 다항식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증명 없이 우리는 이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도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교과서에서 적절하게 몇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의 일반해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에서 미분방 정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계실 수도 있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뭐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목고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 분야에서 과연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학생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대학교 때 이미 미분방 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도대체 이 미분방 정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대학 수준에서 저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미분방 정식을 몇 급수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잘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생각했을 적에 가장 무난한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를 제가 이쪽 마지막 칠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적에 가장 이상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복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거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 미분방 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미분방 정식은 하나의 모델링 과정입니다. 즉 여기 자연현상이 있고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 자연현상을 관찰하잖아요. 이걸 관찰합니다. 이걸 관찰했을 적에 우리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쓰는데 그 언어가 미분방 정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거에 대한 풀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풀이가 나오고 그 다음 과정을 걸치는 하나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링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얘는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66쪽에서 얘는 어디서 왔는가를 다루는데, 그거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는 어디서 왔는가를 다루겠습니다. 자, 천장에 지금 용수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력이 매달려 있지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은 저항이 없어요. 그러려면 저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저항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물동이 같은 거를 큰 물동이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여기 이제 물이 이제 차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접시 같은 이렇게 넓적한 거를 매달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하작용을 할 적에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프링을 나타내는 스프링 컨스탄트, 누구를 매달았느냐, 질량,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의 판때기라고 한다면 이거를 얼마나 큰 판때기를 매달았는지 어떤 C라고 하는 컨스탄트에 의해서 결정되고, 얘를 우리는 댐핑 컨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댐핑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물리적 현상을 공대에서는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모델링을 두 분야로 지도를 합니다. 하나가 메커니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용수철을 이용하고요. 또 다른 파트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 회로를 다룹니다. 그러나 양쪽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모델링 교육을 시키는 게 공학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물체를 매달고 가만히 있지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시간축이 결정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 향하는 방향은 양수이고 위로 향하는 방향이 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거하고 좀 정반대죠. 그러나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중력 방향을 플러스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잡아당겨서 놓게 되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의한 변이가 나타나겠죠. 그 변이를 y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placement, 변이죠. 변이. 즉, 한 번 미분하면은 속도를 뜻하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죠. 그렇죠?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 작용하는 힘을 보면 아랫방향으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렇죠? my2'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럼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때 위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용수철에 의해서 후계 법칙, 얘는 그 다음에 상수에 의해서. 그렇죠? 물론 이걸 속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위로 향하는 것이 후계 법칙에서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위로 향하는 것이 댐핑 컨스탄트 C에 의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쭉 옮겨갈게요. 따라서 my2' 넘어오면은 플러스 cy 프라임 플러스 ky 이퀄 0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만났던 미분방 형식을, 이계 미분방 형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고급 수학에서의 이 문제는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C가 빠져 있는 겁니다. 즉, 저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항이 빠져 있고 질량도 1로 놓은 거고 스프링 컨스탄트도 1로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1로 놓고 이것도 뭐예요? 1로 놓고 단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즉,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하는 방법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좀 없애면 되거든요. 저항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것은 순수하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y2' 플러스 y는 0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하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실제 추만 매달아 가지고 스프링에서 상하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정지하지요. 즉 이 말은 공기 저항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진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삼각함수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 풀이법에서도 삼각함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물론 이쪽 파트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학 과정의 수준으로서 이 문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거를 만족하는 것들을 다 모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들을 다 모아라 라고 한다면 얘는 이 집합을 large V라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얘는 2차원 벡터 공간이죠. 실수 벡터 공간입니다. 2차원 실수 벡터 공간. 자, 2차원 실수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벡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베이시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Find a basis. 베이시스를 찾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예요? 우리 교재 고급 수학에서 말한다면 어떤 베이시스를 찾은 거예요? 코사인 t와 사인 t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2차원 벡터 공간이다 라고 사실은 여기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대학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좀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젠밸류로 접근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을, 이 자연현상이 이렇게 났을 때 얘를 복소지수 함수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라미다는 복소수예요. 복소지수 함수로 접근을 여러분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복소지수 함수의 미분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미분하면은 라미다가 밖으로 나가고 얘는 복소지수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두 번 미분하면 라미다 제곱에 라미다 t가 되겠죠. 그럼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라미다 t로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지금 두 번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은 잠깐만요. 2의 라미다 t죠. 이렇게 났을 적에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건 필요 없죠. 얘하고 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 상황에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의 라미다 t에다가 1 플러스 라미다 제곱은 0입니다. 그러면 두 녀석을 곱해서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소지수 함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라미다를 구하죠. 따라서 라미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두 개의 지수함수를 구했어요. 첫 번째 지수함수는 2의 it, 또 다른 지수함수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it입니다. 여러분, 복소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에 의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오일러에 의해서 y1은 얘는 뭐예요? 코사인 t 플러스 i 사인 t가 되는 거고, 그렇죠? y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면 얘는 잡아먹어요. 코사인 t에 마이너스 i 사인 t. 사인은 베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녀석을 합해서 반으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t가 나오죠. 그렇죠? 코사인 t가 나오고. 요번에는 이쪽에다, 양변에다 누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을 없애려면 복소수 i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가 나와서 2배가 나오죠. 그러면 또 역시 또 2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인 t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베이시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베이시스를 구하면 일반적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A0의 코사인 t, 적당한 상수 또는 적당한 상수의 사인 t 해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복소지수 함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복소지수 함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게다가 복소지수 함수의 미분을 쓴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여기서 제가 i를 곱해갖고 뭐 했잖아요. 그 순간에는 얘를 복소 벡터 공간으로 잠깐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수 베타 공간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백그라운드를 고등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급수를 이미 교과서에서 54쪽에서 맥클라우린 시리즈를 다루기 때문에 이 해법을 써서 이렇게 계산은 복잡하지만 이거의 단점이 그거죠. 계산이 복잡해서 이 몇 급수 해법은 미분방정식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맥클라우린 시리즈를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교과서의 문제이고 이거는 대학에서 좀 쉬운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 2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무리가 크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거죠. 어떤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물리적 현상으로 보면 아까 봤지만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위아래로 계속해서 진동을 한다. 그럼 사인 코사인에 관련됐다는 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은 좋다. 여기서 어떤 함수를 한번 꺼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꺼냈어요. 여기서 하나를 꺼낼게요. y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면 미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제가 y에다가 코사인 t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y 프라임에다가 사인 t를 곱해줘. 걔를 적당한 C0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놨습니다. 함수죠. 그래서 그냥 C0t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는 어떻게 놓냐면요. y에다가 여기다가 사인 t를 곱해주고 플러스 이번에는 y 프라임에다가 코사인 t를 곱해주는 그런 함수로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형식.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뭐 저기 하지만 어쨌든 사인 코사인이 들어간 어떤 연립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나 한번 미분해 볼게요. C0 프라임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얘를 미분하면은 자, 곱셈 미분법이죠. y 프라임의 코사인 t 플러스 y에다가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사인 t. 이 마이너스는 조심해야겠죠. y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사인 t. 그러나 플러스니까 역시 마이너스에다가 y 프라임의 뭐가 되겠죠? 사인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체크해 볼까요? 얘하고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없어지죠. 그렇죠. 문제는 얘죠.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사인 t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이걸 만족하거든요. 따라서 이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뭐가 돼? 얘도 0이란 말이에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에서 미분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상수함수잖아요. 따라서 C0t라고 하는 것은 그냥 C0라고 하는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또 똑같이 하면은 얘도 또 상수예요. 그래서 얘도 상수이고 또 누구도 상수예요. 이것도 역시 C1이라고 하는 상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잠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요거를 무시해버리고요. 얘가 뭐예요? 상수. 얘가 뭐예요? 상수입니다. 얘가 상수예요. 자, 여러분 y 프라임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그럼 위에 아래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y 프라임을 없애려고 그러면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요. 만약에 코사인을 곱해주면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되죠? 사인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곱하고 여기다가 사인 곱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없어져요? 이 y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 텀이 없어지고 주어진 식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y 프라임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때 이제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는 앞에서 했던 C0의 코사인 t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 했던 C1의 사인 t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방 이거 여러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일식에다가 뭐 곱해줘요? 코사인 t. 여기다가 코사인 t, 코사인 t, 여기다가 코사인 t. 그렇죠. 여기다가는 사인 t, 여기다가는 사인 t, 여기다가도 사인 t.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여기다 통으로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통으로 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전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럼 남는 건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얘네들은 어디로 내려오면 돼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됐지요. 그럼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했던 것은 뭐예요? 오직 미분에서 0인 녀석은, 물론 연속함수로서 0인 녀석은 누구밖에 없어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세팅을 했을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1988년에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1988년에 제시한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미 두 녀석을 구했다는 얘기는 아하, 이 녀석은 벡터 공간이죠. 그래서 그거의 베이시스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다가 매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장에서 매달아서 했죠. 외부 기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수철 매달 쪽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에다 용수철 매달아 내가 이렇게 흔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수철이 흔들리는 게, 추가 흔들리는 게 틀려지겠죠. 이건 외부 기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장에다 매달았다는 것은 외부 기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퀄 0입니다. 이퀄 0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거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얘기고, 이건 여러분 대학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내가 현실적인 가장 이상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6쪽, 우리 여기 고급수학 66쪽을 잠깐 보면은 용수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용수철은 아랫방향이 양수이고 윗방향이 음수이다. 그러니까 아래가 양수, 위가 음수이다. 왜?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셨지만은 이 저항이 우리 책에서는 없죠. 그렇죠? 저항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용수철도 움직이다 보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쓰지요. 당연히 쓰지요. 그러나 모델링에서는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상하 운동을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가 이걸 찍어서 올리는 목적은 향후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고급 수학까지 포함해서 제가 초등 수학, 중등 수학 전부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물론 교과서가 잘 표현하고 있지만 보다 더 좋은 어떤 교수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